삼성금융이 일을 냈다. 금융판 발칵 뒤집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삼성은요, 은행이 없습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 2개, 증권사, 카드사, 이게 금융이에요. 은행이 없는데도 삼성은요, 삼성금융네트워크가 일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냈느냐? 야,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순이익 규모입니다. 지금 삼성금융네트워크가요, 지금 순이익 규모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4조 8,705억 원이나 됩니다. KB금융이 4조 6,319억 원이에요. 리딩뱅크라고 하는 대한민국 1등 뱅크가. 신한금융은요, 4조 3,680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리딩뱅크라고 하는 1등 은행도 지금 삼성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삼성은요, 금융판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은행이 없는 금융 네트워크가 금융 지주회사를 넘어선 것은요, 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2016년 이후. 당시에 기준금리가 1%대였던 것을 고려를 하면요, 지금 비은행의 어떤 약진이 더욱 돋보인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금융은 3조 4,516억 원이었고요. 우리는 2조 5,167억 원. 농협도 2조 2,34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없는 비금융 그룹이 사실상 말입니다. 금융판을 뒤집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삼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비은행 금융그룹 메리츠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이 2조 1,333억 원을 기록하면서요, 농협을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농협을 바짝 따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의 속도면 아마 메리츠금융도요, 농협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시장이라는 게 진짜 무섭죠. 이게 옛날처럼 말입니다. 정통산업이 무조건 1등을 한다는 생각, 이제는 접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금융판 자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정부의 저 PBR 주, 이거 어떻게 하든 개선하겠다, 이 부분 말입니다. 지금 삼성금융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자사주를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배당은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금융이나 보험주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금융의 약진, 메리츠금융의 약진이 실질적으로 저 PBR 주가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말입니다. 삼성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삼성생명은요, 1조 8,953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사실 인구가 준다고 하잖아요. 고령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생명은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많은 순이익을 냈습니다. 놀랍죠? 이게 경영이라는 게 시대를 얼마나 따라가느냐의 문제인데 삼성생명은요,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건강 중심의 어떤 보험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사실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 많이 호소를 했다는 뜻이 어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지금 어떤 은행사보다도 보험사보다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1조 8,953억 원의 흑자를 낸 겁니다. 삼성화재도 말입니다. 업계 1위예요. 영업이익 1조 8,184억 원의 어떤 효과를 냈고요. 이거를 보면 말입니다. 진짜 삼성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 노력하는지 볼 수 있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삼성카드나 삼성증권도 이거 관리의 삼성이라는 걸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카드 회사들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삼성은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물론 뭐 부동산 PF 대출을 아예 안 해줬다 이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순이익을 6,094억 원을 냈다는 뜻이고 삼성증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도 여기도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이 원칙에 의해서 관리를 했다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관리의 삼성 DNA가 삼성카드나 삼성증권에 팍팍 심기면서 삼성증권도 5,474억 원의 흑자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물론 이 주인이 횡포를 부리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이 주인이 말입니다. 경영을 개선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또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만든다는 것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한 요소다. 그런 생각 저는 솔직히 많이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기업을 민영화시켜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물론 국가 기관망을 민영화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 기관망이 아니라면요. 저는 공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시키고요. 구조조정을 해가야 됩니다. 공기업의 방망 경영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그들 주머니로 들어가든지 그들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권력의 산물 마치 전리품처럼 갖다 쓰는데 국민들은 호구입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진배 없는데 국민들은 조용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할 때 경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삼성이 금융권에서 발칵 뒤집었듯이 공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저는 정부의 어떤 부담을 발칵 뒤집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시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율이거든요. 효율이 나지 않는데 거기다가 계속 얽매인다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기업 구조조정, 특히 공기업 민영화 저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민간기업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공기업을 매각했을 때 과연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 기업에 팔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기업을 민영화해 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저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더 효율적인 어떤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아주 말입니다. 크게 강조합니다.